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요즘 코로나라 그런지 먹거리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죠? 요즘 관심이 높은 먹거리 문화의 혁신을 담당하는 웰처바이어의 김영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오늘 방송 상당히 기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한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웰처바이어의 대표이사 김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웰처바이어. 예. 무슨 뜻인지요? 저희가 가장 친자연적인 원료를 가지고서 건강한 원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흐름에 맞는 사명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서 만든 이름이 웰빙의 웰, 내추럴 해서 웰추럴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의미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건강한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쪽에 오랫동안 이렇게 예. 기업을 하셨다면요? 예, 올해 30년 차가 되었습니다. 30년 차요? 예, 그러니까 이 음식 문화,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는 예. 이 음식 먹거리는요, 예. 정말 오래된 기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부터 좀 여쭤봤습니다. 예. 회사를 예. 창업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경로 걸 예. 포함해서 회사를 소개부터 좀 예. 해주시죠. 예. 네. 저희 회사는 1992년도에 설립을 한 후 국내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선식, 시리얼, 다이어트 제품 등의 건강식품을 식사 대용식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석류 젤리라든지 비타민 젤리 등 이너비티 관련 상품들을 개발하여 TV 홈쇼핑 그리고 대형마트, 모바일 시장 등에 판매를 하고 있는 헬스케어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이렇게 보면 예. 이 음식의 기업화가 막 올려가는 과정에서 그때 유명한 무슨 선식도 있습니다는 예. 이 업체도 웰처바이어도 선식 문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80년도까지만 해도 선식이 일반 재래시장이라든지 네네네. 방앗간에서 판매되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학교 졸업 후에 그때 당시 일본에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네네네. 문화였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에 가서 제가 사업에 처음부터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과연 어떤 제품이 잘 되는지를 보는 것보다 어떤 형태가 잘 되는지를 좀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던 차에 일본을 가서 보니까 백화점 쪽에서 진짜 즉석에서 바로 가공해주는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런 즉석 가공 형태를 가장 한국적인 제품을 우리 대형 유통마트에 입점시키면 어떨까라는 네네.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1992년도에 대형 백화점에 최초로 네네. 제가 런칭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당시에 미식가루나 선식 같은 경우에 보면 분쇄기라고 해서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무나 백화점에 밀폐된 공간에 이 기기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던 상황이었었는데 네네. 그때 제가 젊은 호기로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기를 방음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라는 네네. 생각을 가지고서 방음을 시켜서 백화점에 입점을 하게 되었고 그 후 100군데 이상의 할인점 백화점을 100군데 이상의?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선식 문화가 지금 한 몇천 배 이상의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형태가 되었고요. 지금은 그다음에 여러 어떤 변화가 생기는 바람에 네네. 선식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좀 적은 부분이지만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선식이 큰 우리 회사의 발전에 일조를 했던 상품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식에서 좀 다양한 음식 문화에 그렇게 예. 사실 다양화를 위해서 많이 다각하는 과정에서 예. 요즘 이렇게 웰처바이어는 홈쇼핑이라든가 워낙 많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시청자 여러분들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 이렇게 위해서는 예. 이게 피부적으로 지금 와닿는 이 방송을 통해서 와닿는 대표 업종 좀 몇 개만 좀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가장 히트를 치고 있는 부분이 네네. 석류 젤리 콜라겐 제품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성들이 아무래도 석류 제품은 꾸준히 먹어왔고 그 탄생된 비하를 약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한 4년 전부터 네네. 이 석류 제품을 기존에 먹는 형태는 그냥 일반 액상 제품으로 먹는 형태다 보니까 네네. 흘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젤리 제품 나온 것도 보면 한 80%가 전부 다 정제수가 물이 들어가서 만드는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진짜 오롯이 석류를 먹고 싶어하는 분명 니즈가 있을 것인데 네네. 100% 석류만 넣어서 만들 수는 없을까라고 네네. 생각을 착안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네네. 실제로 그 만드는 부분이 과정이 그 파이프 라인으로 젤리가 통과되다 보니까 이게 물이 없이는 이렇게 흐름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이 제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 한 엔지니어 출신의 어떤 대표를 만나서 이거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 석류젤리 콜라겐입니다. 100%? 100% 물이 안 들어가는 상품입니다. 네네네. 근데 당시에 100% 출발했는데 당시에 또 홈쇼핑 쪽에서 있는 MD가 우리가 서로 업무 전략 회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콜라겐이라는 원료가 좀 요새 이슈가 있으니 콜라겐 한 5% 정도 넣자라고 해서 석류젤리 제품 93.5% 그리고 콜라겐 5% 나머지는 그런 93.5%도 굉장히 많은 높은 비중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네. 예. 그 작은 젤리 포장지 안에 석류가 1.6가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효능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 많은 고객들이 이미 구매를 한다는 것이 그 효능적인 부분을 반증하는 그래서 그 것이라고 인기가 생각을 있군요. 합니다. 예, 이 맞습니다. 석류 제품이 여성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는 그래도 다이어트도 하고 뭐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막상 예. 석류 제품 딱 보면 이게 뭐 10%도 안 되니까 그죠? 맞습니다. 함량 맞습니다. 보니까 다들 맞습니다. 실망했는데 다이어트 효과가 있고 석류 제품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그 남성, 여성 각 호르몬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 여성은 여성 호르몬을 성장을 하는데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갱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고 남자는 또 남성 호르몬에 도움이 네네. 되기 때문에 남성의 어떤 그런 부분에 뭐 좋은 부분이 많아서 오히려 국내에서는 석류는 여성이 먹는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유럽 같은 데는 그렇습니까? 남자들이 저도 처음 아는데요? 예, 네네. 예, 맞습니다. 네네. 남성들이 많이 먹는 상품입니다. 네네. 사실 석류만 얘기했습니다는 다른 쪽도 그런 콜라겐이든가 다른 쪽도 다 응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예. 것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젤리 이너비티 관련해서 좀 간편하게 먹자. 요새 소비자 트렌드가 뭐 편리, 영양, 건강, 뭐 미니, 멀티 이런 느낌으로 해서 작은 포에 간단하게 먹기 원하는 시장으로 현재 소비자 트렌드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젤리 제품은 좀 먹기 편한 부분, 또 휴대하기 편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또 건강까지 첨부를 시켰을 때는 네네. 시장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석류 젤리 콜라겐 외에 뭐 비타민 젤리, 녹용 젤리 등 어떤 그런 라인업을 시켜서 현재 잘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 게 있군요. 예, 예. 음식에 있어서도 이렇게 신경 쓰면 예. 굉장히 혁신적 제품이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음식 문화라는 게 상당히 트렌드가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많이 입맛을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트렌드가 변하는 걸 어떻게 포착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 구조, 우리 회사의 가장 특징적인 구조가 일반 네. 제조회사의 가장 어려움이 문제가 뭐냐라고 물으면 가장 첫 번째가 판로 개척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네. 특히 저희같이 직접 소비자 판매를 하는 경우는 판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소비자의 트렌드가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네, 네, 네. 뭐 옛날에 10년 상품도 있었지만 요새는 뭐 1년 끌고 와도 뭐 좋은 상품이라고 말할 정도로 네, 네. 소비자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원먼스 플랜이라고 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종 상품 출시까지 네네. 한 달 이내에 상품을 만들자라고 하는 유통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네네. 유통 파이프라인을 좀 더 내가 설명을 하자면 1단계가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부분들인데 아이디어 회의할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상품마다 어떤 거는 TV 홈쇼핑에 맞는 상품이 있고 어떤 네네. 것들은 또 뭐 대기업 OEM에 맞는 상품이 있고 어떤 거는 네트워크에 맞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 그 상품에 맞는 판매처와 같이 참여를 해서 전략 회의를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전략 회의할 때 하루 그리고 그 전략 회의를 통해서 이 제품은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제품들은 바로 시제품 생산에 들어갑니다. 네네. 시제품 생산 들어가는데 7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제품 생산하고 난 뒤에 이 제품이 크게 문제가 없다. 라면 본격 생산이 들어갑니다. 네. 거기 20일이 걸립니다. 네네. 그래서 한 달 내로 상품을 만들자라는 부분의 어떤 그런 그 유통 파이프라인을 구조로 가지고 있고 그런 장점이 그렇게 있었군요. 해서 네네. 만들어진 제품은 1차적인 건 테스트 마케팅, 유튜브라든지 인플루언서, 모바일 시장에 좀 심플하게 한번 시장 진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품이 좀 반응이 있다,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본격 시장인 TV, 홈쇼핑 및 대형마트에 입증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 얘기하면 저희가 상품을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전략 회의 단계에서부터 이미 판매처와 같이 회의를 하기 때문에 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리고 진짜 현재 소비자의 그런군요. 트렌드에 좀 적합한 상품들을 네네. 만드는
어떤 그런 로직이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오랫동안 한 30년 이상 경험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무시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농산물을 관련된 음식은 정직한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방송 전에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우리 김 대표님은 무엇보다 현장을 떠나가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제조 음식을 만드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뭐 정직해야 된다는 말은 뭐 정직을 떠나서 네,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는 말은 뭐 수천 번 수만 번 강조를 해도 뭐 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진짜 그 뭐 가족이 먹고 자식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진짜 영혼을 부르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철저히 위생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뭐 정기적으로 뭐 주간 회의라든지 또는 그 우리 자체의 어떤 오디트 네. 꼭 외부 심사를 떠나서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시스템도 가지고서 철저히 위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산물과 같은 식자재 같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재료가 무엇보다 생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재료라고 하는 부분이 요새는 네네. 뭐 워낙 가성비를 많이 따지다 보니까 네네네. 단순히 가성비가 높은 재료를 뭐 선별한다. 하는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따라야 될 부분이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좋은 재료라는 부분은 진짜 그 검증된 재료를 그 좋은 원료, 유기농 같은 제품들을 네네. 대부분 소비자에까지 전달되기 전까지의 선도 관리, 위생 관리를 해서 진짜 소비자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어떤 그런 협력사와의 관계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그 원료 이슈가 되는 원료 아직 국내에서는 소비자가 모르지만 진짜 건강한 원료 이슈가 있는 원료들을 미리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런 원료들을 좀 빠르게 가져와서 좋은 제품과 어떤 콜라보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어떤 먹는 즐거움 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재료를 찾는 부분에 네. 발굴하는 부분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다른 그 이렇게 그 기업의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거는 수익을 증대시켜서 시설 증대하는 게 많은데요. 이게 웰처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고 건전하고 깨끗한 제품 생산을 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해야 된다. 수익성보다는. 예. 그런 쪽에 그 이렇게 예. 웰처럴 바이오의 김 대표님의 어떤 투자 기준에서 예. 그게 원칙이라 그러는데요.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너무 많이 아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약간 좀 다르게 더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네네. 진짜 우리나라 국산 농산물을 가지고서 만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부가가치는 굉장히 낮은 건 사실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서 좀 들여다보면 요새 K푸드라고 해서 굉장히 뭐 외국에서 뭐 인기가 많은 상품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뭐 햄 및 찹쌀, 보리, 기타 농산물을 가지고서 로스팅하고 브랜딩해서 만드는 문화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입니다. 네네. 그 알고 계시는 선식, 미숫가루 이런 네네네네. 것들인데 네. 오히려 보면 전 세계에서는 이 곡물을 가지고서 브랜딩해서 맛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장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십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것이 요새는 외국에서 단백질 쉐이크, 뭐 다이어트 제품, 식사 대용식 네네. 이걸 하는데 이게 나름대로 공복감을 해소할 수 있는 원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 곡물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여러 기업에서 이런 부분의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서 자기들이 원료를 브랜딩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한테 협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장 실제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K푸드가 정착되고 있군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진짜 이런 전통 문화, 우리 곡물을 가지고서 만드는 것들을 좀 더 발전을 시켜 나가고 우리가 좀 위생적인 부분에서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이게 좀 고부가 같이 어떤 성장할 수 있는 다시 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상품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게 된 겁니다. 오늘 여기 있습니다. 제가 김 대표님 모시게 된 겁니다. 이 회사를 좀 알다 보니까 워낙 그 이렇게 위생에 신경 쓰다 보니까 위생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세제와 관련 의외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제, 식품회사가 갑자기 세제를 한다라고 그러게요, 하면 그러게요. 제가 네. 설명할 때마다 항상 난처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 옛날에는 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좋은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유통 플랫폼, 판매 플랫폼이라는 말이 굉장히 뭐 일상화가 되어 있는 너무 그냥 부분들인데 이것저것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 플랫폼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높게 평가되는 게 요새 시장의 어떤 반응의 그렇죠. 형태입니다. 네네. 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될 부분인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통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좋은 유통 플랫폼을 제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제조회사가 사실 팔로에 에로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조회사이면서도 한 30년 가까이 업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여러 분들과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네네. 좋은 유통 플랫폼을 만드는 하나의 원천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세제 같은 경우도 그 홈쇼핑에 있는 MD가 나 진짜 좋은 세제가 있는데 우리 홈쇼핑에 런칭하고 싶은데 외출해서 이거 독점 계약을 받아와서 같이 한번 해보면 안 되냐? 라고 해서 저희가 가져와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다면요? 예, 그게 참 한 4년 예를 먹었는데 네네. 운 좋게 2년 전에 그 영화 기생충 영화에 PP를 그렇다면 했습니다. 해가지고 PP를 해서 그때 영화에 보면 뭐 그 집 애들은 좋은 향기가 나라는 말이 이 세제를 가지고 그게 얘기합니다. 기생충이 있잖아요. 예,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 외출을 바이에 그게 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예, 예. 예. 그래서 그 제품이 뭐 사실 중간에 뭐 코로나 시대 그리고 뭐 수혜주 운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물류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작년 하반기부터 제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월 한 30억 이상의 매출을 꾸준히 가져가는 부분들이고 세제 같은 부분은 생활용품은 소비자한테 바꾸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네. 시장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미 저희가 시장 진입이 됐던 부분이 굉장히 좀 고무적인 사항인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네. 앞으로 또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일을 좀 키워나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음식 문화 같은 경우는 자기 이익만 따지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특별히 김 대표님과 임직원들이 이렇게 그 거기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하청업체라든가 관련된 있잖아요. 예. 업체의 관리에 굉장히 특별히 신경 쓰고 예. 특히 내 이익보다도 사회적 환원 이런 쪽에 최근에 맞는 ESG와 관련된 이런 쪽에 신경을 쓰신다 그랬는데요. 예.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업체와의 관계는 뭐 말 그대로 윈윈이 네네네. 되는 게 요새는 보면 그 같은 파일을 쪼개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역량을 가진 업체들 우리도 뭐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지만 원료 소싱하는 업체들 또 제조를 마지막에 최종 단계에 판매하는 이런 부분들과의 하나의 원팀이 된다. 각자의 역량을 인정해주고 어떤 그런 콜라보를 잘 이루어 나갔을 때는 정말 제대로 된 상품이 나온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협력 업체들과의 어떤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우리가 아까 원료 소싱 그 파이프라인 네네네. 보통 라인을 얘기했지만 첫 1단계에서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 그냥 아이디어 회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어떤 제품을 가지고서 우리가 아이디어 회의를 할까, 전략 기획을 할까라는 첫 대목이 있어요.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협력업체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크게 두 형태의 협력업체의 군을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글로벌 소싱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원료를 만지는 업체들이니까 전 세계에서 최근에 트렌디한 원료가 어떤 원료다. 물동량이 얼마큼 움직이고 있다. 한국에 들어와 있다. 또는 한국의 어느 세관을 통해서 상당히 몇 톤이 과학적이군요. 들어왔다. 네. 이런 것들이 이미 상품화되기 전부터 원료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을 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네. 잘 알고 계시는 콜라겐이나 유산균 같은 경우에 소비자가 이미 제품을 받기 이전 한 3년 전부터 저는 원료가 이렇게 이슈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원료를 이슈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서 인식을 하고서 두 번째 군인 뭐 유튜브, 인플루언서, 모바일 시장 이 친구들은 제품의 기능이나 효능 쪽보다는 오히려 어떤 트렌드가 현재 유행을 할까 또 어떤 컨텐츠를 입었을 때 진짜 선택하니까. 제품이 그렇죠.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친구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원료, 이런 트렌드를 입혔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유통 3단계인 우리 최종 판매사의 네네. TV 홈쇼핑이나 각각 MD들과 이 제품과 가장 맞는 MD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우리 유통 파이프라인의 첫 단계인 아이디어 회의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아이디어 회의에 더하기 전부터의 어떤 좀 가능성 있는 원료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또 그 판매처에서의 판매가 이런 제품들이 잘 될 것이라고 이미 유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품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만들고 나면 항상 좀 이렇게 좀 성공률이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선도에 가니까 선도에 대해서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해서 음식에도 각종 특허라든가 예. 인증료 이런 것을 가장 또 많이 외출을 보유하고 있다면요. 그 관계 좀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걸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 가장 네네. 기본적인 뭐 벤처 기업이라든지 네네네. 이노비저 인정 네네네. 그리고 뭐 기업부설 연구소 그리고 위생적인 부분에는 할랄 인증, 할랄 인증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네. 그 수출 부분 때문에 할랄 인증을 또 몇 년간에 걸쳐서 이번에 득하였고요. 그리고 햇셋 뭐 그리고 뭐 그런 ISO 인증, 각종 인증들을 받아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K푸드 관련해서 해외 시장 이런 거 반응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예. 좀 더 좀 세부적으로 예. 해외 시장이 한국 음식에 대한 트렌드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런 걸 좀 전체적으로 예. 웰추럴 바이어 그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그 K푸드의 전체적인 흐름 같은 거 이걸 해외 시장 측에서 반응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우리 제품 위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네, 일단 네. 시장을 봤을 때 K푸드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물론 문화 콘텐츠가 큰 부분이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진짜 한국 제품은 진짜 위생적인 부분에서 좀 정직하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인식이 세계적으로 돼요? 깔려 있다고 네. 저는 네네.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도 해외 바이어들이 코로나 전에 우리 회사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시설이나 어떤 흐름을 보고 어떤 기획력이나 보고 하면 참 한국 분들이 좀 빨리 하는 부분에서는 참 잘 하지 않습니까? 네, 요새는 네, 네, 빨리 네. 하는 부분을 또 떠나서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만든다는 부분들도 같이 엎쳐져 그게 있고 중요합니다. 거기에 문화 콘텐츠까지 엎혀져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뭐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 대만, 음. 뭐 중국에 이제 수출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특히 최근 들어서는 대만 홈쇼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석류 콜라겐 젤리 네네. 한 12개 제품을 국내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홈쇼핑에서 한국 K푸드 중에서 대표적인 12가지를 가지고서 방송에서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알고 계시는 뭐 홍삼이나 뭐 삼계탕 등등 나왔는데 저희가 그때 빨간 스캔들하고 우리 회사 시들 제품이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우리가 1등, 2등을 다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특히 빨간 스캔들은 2등하고 배 차이가 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석류 콜라겐 젤리 제품이 해외에서도 참 잘 먹히겠구나.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기능적인 부분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니즈에 적합한 상품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시에는 참 기세등등했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유선상으로 업무를 보다 보니까 큰 물동량을 서로 협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네, 현실적인 네, 네.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스킨십을 하고 있으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다시 어떤 정도의 어떤 일련의 어떤 영업 행위를 통해서 좀 큰 매출을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외 진출에 관한 부분은 저희 회사가 좀 특이한 상황이 하나가 있는 게 네네. 애터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애터미 회사가 와 같이 저희가 올 7월 달에 중국 연태에 합작 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 회사는 지금 뭐 22개국에 진출되어 있고 굉장히 뭐 성장을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와 같이 합작 법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렇죠. 유의미한 네네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애터미를 통해서 물량을 수출하고 있으면서 가장 큰 문제가 통관의 리스크가 항상 있고 네네. 또 물류의 문제 그리고 물류 거점의 확보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합작 법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해결되면서 그 육로로 중국을 통해서 육로로 진출할 수 있는 한 8개국 정도는 좀 확대해서 좀 공적적으로 영업을 전개할 수 있는 계획을 원래 좀 가지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저도 이제 이 숫자가 정확한지는 다시 이제 김 대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 안동에서는 웰추럴 바이어인데 매출액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예. 사실 이 음식 업체들의 이런 업체들의 매출액이 그렇게 공업 제조업보다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계획이 굉장히 올해 뭐 한 1,000억 가까이 된다면요. 좀 원래 계획은 네네네. 계획은 876억을 목표로 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미래 30년 계획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그렇죠. 바랍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10억, 20억, 30억 네네네. 쭉 하다가 한 100억 딱 되니까 100억에서 이제 200억 가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주변에 이제 먼저 사업하시는 선배님한테 물어보면 다 그런 상황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200을 찍고 나니까 그래서 300억, 400억, 많게는 한 500억, 600억까지도 갔었는데 원래는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장 이전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연태 공장 같이 합작 법인되는 부분 그리고 신제품들이 여러 가지 어떤 신제품들이 4월달에 출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빨간색 석류 젤리 콜라겐 네네. 제품 그리고 세제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원래 매출 한 876억을 아마 제 생각에는 초과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 또 진출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으시다면요. 아까 부분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긴 했습니다는 예. 미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 굉장히 하는데요. 예. 한국의 지금의 뭐 BTS라든가 뭔가에서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서 해외 진출 계획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품군 자체가 네네. 아직까지 K 한류 열풍과 연결돼서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최근에 고추장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혜택을 수혜를 보는 네네네. 합수 효과를 보는
품목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희 제품 아직까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천 기술, 그런 식사 대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패턴, 뭐 실리콘밸리에도 미래 식사 대용식이라고 해서 어떤 이런 제품들을 먹습니다. 거기도 보면 네네. 곡물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맛적인 부분에서 너무 한계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맛적인 부분도 보강되면서 진짜 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자연스러운 곡물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뭐 짧지 않은 시간 내에 네네. 우리 한국 내에서의 많은 기업들, 우리와 같은 어떤 이런 곡물을 가지고서 로스팅하고 브랜딩하는 회사들이 어떤 해외 진출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해서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그 수출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네네. 직접 판매되는 부분이 아니고 네네. 그쪽에서 우리한테 OEM이 들어와서 새로운 자기들 브랜드로 만들어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렇습니까? 부분들이 단순히 하나의 완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특식에 맞는 또 그 나라에 있는 회사의 어떤 흐름 컨셉과 맞는 제품에 우리가 원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완제품 우리 회사에서 만듭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특수 원료가 우리한테 역시 공급이 돼서 만드는 형태로 해서 진행되는 어떤 시장 형태로 봤을 때는 좀 더 이게 제대로 정착되면 좀 더 파이가 크게 아마 커지겠네요.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네네.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출을 바이어라든가 김 대표님이 갖고 있는 이렇게 계획 같은 거, 미래 계획 같은 것을 특별한 시간을 드리겠는데요. 예. 요거 이제 시청자를 보시면서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래 계획은 제가 안동 공장 본사 이전이 있습니다. 안동 옆에 그 대마 특구 관련해서 공장 이전이 좀 더 규모 있게 옮기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올 7월 달에 그 중국 연태에 애터미 합작 법인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사히 잘 진행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적인 부분에서 원래 876억을 꼭 달성을 하고 또 한 2년 뒤쯤에 상장을 통해서 건전한 자금을 확보해서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2026년도에는 매출 2천억을 만들고 난 뒤 진짜 글로벌한 식품 회사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그 안동에서 오셔가지고 예. 먼 길 오셨는데요. 다시 한번 좀 한국경제TV 임직원을 대신해서 감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과 약속했던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신출돼서 이렇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시청자분과 이렇게 김 대표님과 모시는 자리를 제가 이렇게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